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있는 센서의 종류와 이제 그 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센서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내가 획득할 수 있는지 획득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획득한 데이터를 내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건요, 안드로이드에 있는 센서들이 어떤 종류의 센서들이 있고 그 센서들은 각각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지 그 데이터의 형식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 있는 센서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보를 획득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습득한 센서의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안드로이드에 있는 센서의 종류와 그 데이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 있는 센서라고 하는 센서는요, 주변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하드웨어 장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센서라고 불러요. 센서. 이제 안드로이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사용자의 어떤 액션, 모션을 갖다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모션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은 주변의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environmental sensor라고 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이런 센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위치라고 하면은 디바이스가 똑바로 있는지 수평으로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포지션 센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가 롤리팝부터는 바디 센서라는 걸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된 센서가 뭐냐, 심박 센서라는 게 추가됐고요. 이 심박 센서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뭐냐면 바디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 보면 모션 센서,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털 센서, 그 다음에 포지션 센서, 그 다음에 바디 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센서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요, 이 하드웨어 장치, 이제 센서, 하드웨어 센서 있죠? 하드웨어 센서는 이 센서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나타내고요. 센서에서 센싱한 정보는 센서 매니저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 매니저를 통해서 이벤트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센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통해서 센서 이벤트라는 형태로 정보가 수신이 돼요. 그 다음에 API 18부터는요, 어떤 게 추가되냐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는 막 움직이다가 가만히 멈췄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동작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갖다 인지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가 생겼고요. 그 이벤트를 내가 트리거할 수 있는 이런 리스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센서의 종류들을 한번 좀 구분을 해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션 센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털 센서가 있고 포지션 센서가 있고요. 바디 센서가 있어요. 모션 센서라고 하는 거, 모션, 사용자의 행동을 알아내기 위한 센서는 어떤 게 있냐면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중력, 자이로 센서, 그 다음에 회전력 센서, 그 다음에 스텝 센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가속도 센서가 왜 모션 센서냐? 가속도 센서라는 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속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센서이기 때문에 이제 가속도 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션 센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이로스콥도 내가 단말기를 가지고 회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걸 인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모션을 인지할 수 있는 센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바이러먼털 센서라고 해가지고요.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 조도, 그 다음에 온도, 이 온도라고 하는 거는 단말기 온도가 아닙니다. 단말기 온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 주변 온도예요. 단말기 주변 온도고요. 그 다음에 조도는 빛이 이제 밝으냐 어두우냐 뭐 이런 것들이죠. 조도 센서는 이용하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 이용되죠? 여러분들 단말기가 낮에는 굉장히 밝게 켜졌다가 밤에는 좀 어둡게 켜지죠. 왜 그러냐면 밤에는 조금 어둡게 켜져도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말에 배터리 소모 이슈 때문에 그래요. 항상 밝게 유지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빛이 밝을 때는 좀 어둡게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요. 그걸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조도 센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 온도를 측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압력 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압력 센서라고 하면 뭐 이제 여러분 단말기에 이렇게 있으면 단말을 내가 이렇게 누르는 압력을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압 있죠, 기압. 예, 대기압을 측정하는 게 이제 압력 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습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인바이러먼트 센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센서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근접 센서, 프락시미티 센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핸드폰에 이렇게 위에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예, 요 구멍 있는데 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근접 센서예요. 근접 센서는 어디 사용을 하냐면 여러분 전화할 때 전화기를 기회 되면 이 핸드폰이 이렇게 LCD가 꺼지잖아요. 그랬다가 전화기를 여기서 떼면 귀에서 떼면은 그러면 다시 켜지죠. 이게 밝아지죠.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근접 센서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근접 센서 가지고 이제 거리 이제 센티미터 단위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로 해서 근접했네 그러면 꺼버리는 거고요. 그 값이 근접했다가 떨어지면 아 이거 다시 켜야 되는구나 하고서 이제 켜는 거예요. 카메라 콜 앱이요. 전화 앱이 그런 것들을 켜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접 센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방향, 단말기의 방향이 뭐 정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평에서 얼마만큼 기울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 센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자기 센서라고 해가지고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남북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위에 단말기가 있으면 이 정북에서 NS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서 단말기가 어느 쪽 방향으로 기울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자기 센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해서 포지션 센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센서라고 해서요. 심장 박동수를 나타내는 이런 센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센서들이 값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뭐 첫 번째로 엑셀로미터, 가속도 센서, 그죠? 가속도 센서. 기본적으로 얘는 중력 가속도를 포함하는 가속도 센서입니다. 중력 가속도를 포함하는 가속도 센서고요. 값은 x, y, z축으로의 중력 값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x, y, z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요. 핸드폰에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핸드폰에 z축이 될 거예요. z축이. 그래서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중력 가속도라는 게 결국은 지구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있으면 원래는 G축으로만 중력 가속도 작용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기울이면 X축으로 작동하고 Y축으로 작동하고 G축으로 작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축으로의 X축, Y축, Z축으로의 가속도가 이제 측정되는 게 엑셀로미터예요. 그래비티라고 해서 API 9부터는 중력 센서라고 하는 게 이제 별도로 추가됐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리니어 엑셀로미터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순수하게 중력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거나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하면 가속도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고요. 핸드폰에 작용되는 중력만 측정하기 위한 게 여기 있는 그래비티 센서입니다. 반면에 리니어 엑셀로미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중력 가속도는 무시하고요.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를 갑자기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리니어 엑셀로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얘들도 XYZ축, XYZ축으로 가속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스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이로스콥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X축으로 회전시켜요. 좀 Y축으로 회전시켜요. 또는 Z축으로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회전시키면 갑자기 그 회전 각속도가 발생하잖아요. 회전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전을 하니까 회전 각속도가 발생하면 그 회전 각속도를 갖다가 측정해 가지고 얼마나 0에다가 이제 움직이니까 어떤 속도로 움직인다, 어느 축으로 이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자이로스콥이에요. 그래서 내 단말기가 어떤 축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는 자이로스콥입니다. 자이로스콥도 똑같이 뭐냐면 X, Y, Z축으로의 각각의 각속도, 각속도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X, Y, Z의 각속도로
값이 이렇게 넘어옵니다. 여기 uncalibrat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uncalibra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 축별로 조금씩 가만히 있는데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갖다 보정을 해주거든요. 예. 여기서는 그걸 보정해준 형태의 속도가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보정해주기 전의 속도. 그래서 이제 각 축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값들에 대한 추정치를 이렇게 넘겨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각 축별로 해가지고 회전값이에요. 회전값. 회전값이라서 얼마만큼 회전됐는지 단말 방향으로 해가지고 단말의 회전 방향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회전됐는지에 대한 그 각도를 나타내는 게 여기는 이제 로테이션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시그니피컨트 모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의 액션을 감지하는 건데요. 사용자 액션을 어떻게 감지하는 거냐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또는 움직였다가 갑자기 움직이다 갑자기 멈췄어요.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데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시그니피컨트 모션이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텝 센서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몇 발짝 뛰었는지, 내가 몇 발짝 뛰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뭐냐면 스텝 디텍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카운터, 스텝 디텍터라고 해가지고 내가 거리를 걷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단말이 부팅된 이후에 얼마나 몇 스텝이나 내가 지금 걸었는지 이것들을 갖다가 카운트로 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분당, 여기는 부팅 후에 몇 스텝 이렇게 됐는지를 갖다가 정보를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포지션 센서에는 이제 로테이션 벡터라고 하는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각 축별로 해가지고 얼마나 회전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로테이션 벡터 해가지고 얘는 지자기를 이용한 로테이션 벡터예요. 그 로테이션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 로테이션 벡터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오메트릭 지자기장을 이용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이용한 지자기 벡터를 로테이션 벡터를 생성하는 걸 갖다가 지오메트릭 로테이션 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라고 해가지고 지구자기장 값을 측정하는 거죠. 지구자기장 값이라는 거는 결국 ns 이렇게 해가지고 갈 때요. n에서 s로 이렇게 갈 때 여기 핸드폰을 놓으면 핸드폰에 각 축이 있죠. 각 축별로 해가지고 어느 축으로 값이 얼마만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y축으로만 값이 작용을 해야 돼요. 디폴트는 y축으로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핸드폰이 항상 정보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축별로 해서 값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값들이 x축, y축, z축으로 지자기장이 얼마나 같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얘는 똑같이 uncalibrate니까 보정해주지 않은 디폴트로 해가지고 항상 얘가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얘가 언제나 ns 딱 요거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 자성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생겨요. 그 오차를 갖다 일반적으로 보정을 해주는데요. 보정하지 않고 그 오차 값을 갖다가 같이 나타내는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락시미티 같은 경우에는 근접 센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거리, 센티미터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뭐 이런 값이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게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센서의 이벤트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가지고 시간별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별 거리가 이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내가 현재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판단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인바이러먼털 센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라이트, 조도 센서. 그래서 룩스 단위로 값이 들어와요. 밸류 0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압력. 헥토파스칼 해가지고 압력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압력이 대기 압력이에요. 대기 압력. 여러분 LCD를 누르는 압력 이런 게 아니에요. 센서가 LCD를 누르는 압력이 아니라 대기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습도를 측정하는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센서로는 분당, 심박수가 이렇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바디 센서는요, 사용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게 API 21부터 지원하는데요. 다른 센서들은 퍼미션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바디 센서를 사용할 때는요, 바디 센서라고 하는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으로 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센서라고 해서 데이터가 X, Y, Z 축을 갖는데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축 방향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어떤 가속도 센서라든지 자이로 센서라든지 지자기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단말이 기준이에요, 단말이. 단말이 기준이어가지고요, 단말을 기준으로 해서 X축, Y축, 이렇게 Z축, 이렇게 축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값이 얼마, Y축으로 값이 얼마, Z축으로 값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로테이션 벡터 같은 경우에는요, 로테이션 벡터라는 게 뭐냐면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이게 이제 여기 화면에서 X축, Y축, Z축으로 돼 있는데 단말이 얼마만큼 회전했다 이런 거거든요. 단말이 얼마만큼 회전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의 기준이 단말이 될 수가 없겠죠. 단말이 축의 기준이면 회전 방향 그 회전 값은 다 0일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단말을 딱 그 정북을 가리키게 하고 수평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쪽이 X, 이쪽이 Y 이렇게 나오는 게 Z.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회전했다 해가지고 로테이션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 방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냐면 여기는 센서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당연히 시스템 서비스니까요. get 시스템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센서 매니저에는요,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센서의 리스트를 내가 얻어올 수 있어요. 단말에 등록되어 있는 센서의 목록 전체를 넘겨받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get default sensor라고 해가지고요, 특정 타입의 센서, 특정 타입의 센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get 센서 리스트 하면 그 여러 개 목록을 다 넘겨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센서 한 가지, 이걸 넘겨받는 게 뭐냐면 get default 센서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get default 센서 하면은 내가 센서 객체를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센서의 타입을 넣어주죠. 그러면 이제 센서 객체가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 리스너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센서 이벤트를 수신하기 위해서 센서 매니저에 레지스터 리스너 해서 리스너를 등록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등록한 리스너를 통해서 센서의 센싱 값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센싱 값이 넘어요. 뭐 언레지스터 리스너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피컨트 모션이라고 하는 센서의 경우에는 레지스터 트리거 센서 해가지고 트리거 이벤트 리스너를 갖다 등록해가지고 그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로테이션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얻어오는 거예요. 로테이션 매트릭. 로테이션 매트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단말이 아까 얘기했던 X축, Y축, Z축에 대해서 지구가 있으면 이 축에 대해서 얼마나 회전했는지 회전 값을 나타내는 매트릭을 구해오는 겁니다. 매트릭. 이 매트릭을 뭐라고 하면 로테이션 매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트릭을 넘겨주는 그 함수가 뭐냐면 get rotation 매트릭이라고 해요. get rotation 매트릭. 이 get rotation 매트릭은요, 어떻게 하냐면 중력 가속도하고 지자기 값을 이용해서 매트릭을 구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뭐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x, gx, gy, gz 가지고서 로테이션 매트릭을 곱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x, y, g축에서 g에만 작용하고 여긴 00 이렇게 되는 이런 매트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가지고요. 마그네틱 가지고 하면은 mg 해가지고 0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mx, mi, mz 이렇게 하면 얘를 갖다 로테이션 매트릭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는 이걸 만족하는 r과 i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r이 뭐가 되냐면 여기는 로테이션 매트릭으로 구해지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로테이션 매트릭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내 단말이 얼마나 회전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단말만큼 회전된
상태로 데이터들을 돌려서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로테이션 매트릭입니다. 근데 이제 지구자기장하고 가속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부정확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get 로테이션 매트릭 from 벡터라고 해가지고, 예, 로테이션 벡터로부터 예, 값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얘는 API 9부터 지원되는데요. 얘는 뭘 이용하냐면 자이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도가 높아요. 얘가 정확도가.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회전값을 구해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회전 매트릭을 구했으면 회전 매트릭으로부터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각 축별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구할 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구하는 함수가 get orientati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값을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리스너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고요. 레지스터 리스너는 센서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값을 얻고자 하는 센서. 센서는 앞에서 get default 센서에서 얻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get default 센서에서 얻으면 되고요. 이렇게 얻은 센서를 여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 값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센서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이런 리스너를 갖다가 등록을 하면요. 센서 이벤트 리스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확도가 변경되는 거예요. 정확도가 변경되면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 값이 수신되면 호출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서 값을 얻는 건 어떻게 하냐면 onSensor changed라고 하는 곳에서 값을 수신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값인데요. 이 값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센서라는 게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렸다라고 하는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앱에서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민감하게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민감도로 내가 습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값이에요. 그래서 나는 UI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비율로만 내가 알면 된다. 그러면 딜레이 UI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말 내가 로테이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만 판단할 거야. 그러면 노말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게임이라고 이렇게 하면 뭐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해놨다가 이렇게 기울였다가 하면 여기 공이 이쪽으로 굴러가고 이쪽으로 굴러가고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수평인지 아닌지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딜레이 게임 하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티스트라고 하면 얘는 뭐냐면 센싱된 정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전달해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요거나 요거 정도로 많이 씁니다. 요거나 요거 정도로 많이 써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벤트를 수신할 때는요. 이런 비율을 지정해가지고 이벤트를 얻어와야 됩니다. 데이터, 센서 데이터 획득하는 걸 한번 볼게요. 데이터 획득하는 게 자, 일단 센서 매니저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로테이션 센서, 로테이션 벡터를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get default sensor 해가지고 여기다가 타입을 이렇게 넣어주면 로테이션 센서 이렇게 넘어와요. 자, 그럼 이제 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수신할 거니까요. 센서 매니저에 레지스터 리스너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리스너 넣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센서를 넣어주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비율로 받을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율로 받을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리스너를 통해서요. 이 리스너를 통해서 이제 값이 수집될 겁니다. 자, 값은 센서에 changed 여기로 넘어올 거고요. 수신된 값은 어디로 오냐면 센서의 이벤트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센서의 값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센서 이벤트.센서.get 타입 해가지고 타입이 로테이션 벡터이면 로테이션 벡터의 센서 값인 거고요. 그럼 이제 로테이션 벡터 값은 x, y, z축으로의 값이 각각 넘어오죠. 각각 넘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벤트의 valu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의 values는요. 플로트고요. values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값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는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온 값을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뭘 할 거냐면 로테이션 매트릭이라는 거 얻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얻는 건데요. 이벤트 값을 넣고 로테이션 매트릭을 계산하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계산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X축, Y축, Z축. 축이 아니라 이제 얘는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인데요. 그 회전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전값은요, 안드로이드의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쓰냐면 디그리를 써요. 몇 도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은 오리엔테이션만 뭐를 쓰냐면 라디안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라디안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오리엔테이션의 축은요, 지금 보면 첫 번째 게, 자, 축의 Y축으로부터 N까지, N으로부터 요 Y축까지의 값이 얼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은 어떤 거냐면, 요 단말이 얼마나 회전됐다. 그 다음에, 롤 값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얼마나 회전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값은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지자기장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요, 지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북에서 N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 오차가 있어요. 예,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정북을 가리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한 게 뭐냐면 여기 지오 마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지오 마그네틱 필드를 통해서요, 위도, 경도, 고도,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이것들을 입력해 주면요, 그러면 현재에서 얼마만큼 보정을 해야 되는지 보정값을 이렇게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요, 지자기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값을 이걸 이용해서 보정을 해 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얻어오는 방법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온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 예, 이 부분은 남았는데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이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겠다에 따라서 그 처리 방법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번 쉐이크라고 하는 제스처를 갖다 내가 알아내는, 단말을 갖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죠. 단말을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건데 그 단말을 자꾸 흔드는 이런 것들을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센서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가속도. 다 보니까 이제 가속도가 X축으로의 가속도가 일정 크기 이상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X축으로의 가속도가 일정 크기 이상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일정 횟수만큼 발생을 했어요. 언제? 일정 시간 안에. 그러면 내가 이제 쉐이크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쉐이크 판단할 때는 당연히 중력 가속도를 제외한 가속도를 써야 되니까 리니어 액셀로미터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 크기 이상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정 시간 안에 발생하지 않으면은 쉐이크는 그냥 취소된 거라고 간주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 이제 내가 리니어 액셀로미터 센서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액셀레이션 센서를 갖고 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레지스터 리스너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등록한 정보를 가지고서요, 이제 쉐이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거예요. 쉐이크가 되면 쉐이크가 됐다라고 운쉐이크라는 메소드로 호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쉐이크가 되지 않으면 취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타임아웃이니까 타임아웃 발생하는 거 처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핸들러를 써가지고 처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핸들러를 이용해서 쉐이크 타임아웃을 발생시킬 겁니다. 자, X축으로의 값이 일정 크기 이상 갑자기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이면 쉐이크 한 거죠. 그러니까 쉐이크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리고 나서 타임아웃 발생시켰던 메시지가 있으면 타임아웃 메시지를 갖다가 제거를 해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운트가 일정 카운트 이상 됐으면 쉐이크가 된 거예요. 근데 일정 카운트 이상 된 게 아니면 어떡하냐면, 자, 만약에 다음번에 다시 요와 똑같은 액션이 요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값을 그냥 0으로 초기화해 버릴 거예요. 왜냐면 쉐이크가 취소된 거니까, 타임아웃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샌드 메시지 딜레이 돼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발생시키고요. 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쉐이크 액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드로이드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센서들은 모션 센서, 인바이러먼털 센서, 포지션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센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 있었고요. 이 각 센서마다 자신들의 데이터는 특정한 형태로 데이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센서 매니저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 센서 매니저에 레지스터 리스너 해가지고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면 되죠. 레지스터 리스너 할 때는 내가 get default 센서에서 얻은 센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결과가 센서 이벤트 리스너로 오고요. 센서 이벤트 리스너로부터 센서 이벤트 리스너의 온 센서 체인지드로부터 이벤트 값을 받아가지고 그 이벤트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들의 몫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처리할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